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이혼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잘했다는 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랑 아내는 제가 포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습니다. 이혼했지만 편의상 아내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아내는 통영 사람이었습니다. 전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단 요식업 준비 중이라 배우고자 위함이었고 2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아내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집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았습니다. 맨날 부대끼며 일하고 얼굴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았기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절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아서 계속 일을 했죠. 돌아와서 배워왔던 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아서 잘 볼 수가 없게 되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여기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까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터라 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에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떨어져 있으니 저도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러면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해주셨죠.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 준비했습니다. 진짜 돈 한 푼 없는 그 여자 그래도 사랑했기에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감당한 게 아니네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결혼 준비 다 끝내고 결혼 한 달쯤 앞뒀을 때 가게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여자 어머니 장모님이었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2천을 해드렸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갑자기 밥 먹다가 울었대요. 앞으로 여기 살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요. 그거 보고 할머니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 예쁘고 사돈될 분한테 딸 뺏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해서 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까지 엄마 생각하고 아끼면서 그냥 통영에서 일하지. 굳이 아르바이트를 포항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통영에 아르바이트 자리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결혼하면 정말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결혼이며 다 지켜주시는 것이니까요. 이제 결혼했으니 정말 효도해야지 생각했고 요새 말하는 대리 효도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거 바랄 정도로 정말 다 해줬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되도 않은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10시 마치는 거 알면서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트집 잡고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는데 적금 150 넣고 나면 택도 없다면서 꼬투리 잡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추석 때 저랑 싸웠다는 핑계로 통영으로 휙 가버렸어요. 저한테 카톡 하나 남기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다음날 추석인데 당연히 할머니는 같이 오는 줄 알고 음식 준비하시고 첫 명절이라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뵐 낯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모님 아파서 급하게 내려갔다고 둘러댔는데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명절 딱 끝나니 올라왔더군요.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성내니 원하는 바 이뤄서 그런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할 말 없었죠. 정말 열심히 참 주려가며 노력했는데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 메뉴라 그런지 가게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꼭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해보는 장사라 시행착오가 많았고 제가 부족했던 탓인지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죠. 일단 손해를 많이 본 터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타일 현장 데모도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배달 대행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활비 좀 줄이자고 하니 무조건 다 채워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줄이냐고요.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했습니다. 딸도 태어난 상태고 또 임신해 있던 상태라 책임감이 강하기도 했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정말 결혼 후에 10원 한 장 안 보러 왔으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 다 친정해주고 내 돈으로 다 결혼했으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같이 돈 벌어줄 순 없어도 위로해주고 좀 같이 이겨나가길 바랬는데 말이죠. 정말 섭섭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10월도 없어서 좋아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10월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뻐하고 도와주고 혹시나 노인네들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들을까봐 10분 거리에 사는데도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도 망설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힘들까봐 생필품 사실 때 같이 사서 주신다고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임신한 며느리 짐꾼시키려고 한다던 진짜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대로 걸리게 된 거죠.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습니다. 집도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가게 얻어주신 돈은 꼭 갚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도 알겠다고 했고요. 돈 있을 때 전략하자 싶어서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무리해서 적금 든 거고 가게 접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꺼내 쓰려고 했어요. 곧 할머니 팔순이기도 하고 돈으로 드리면 또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저한테 줄 것 같아서 평소에 세발 전동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하셔서 그거 사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돈 좀 달라 하니 만기돼서 다시 적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빼봤자 상관없으니까 지금 빼자 하니 자꾸 안 된다기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지 뭐하러 모으냐고 썩내니 그제서야 돈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갔냐고 하니 친정 도와줬대요. 아파트로 이사했다더군요. 얼추 2년 동안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참 진짜 황당해서 앞으로 돈 관리 제가 한다고 하니 뭐 궁시렁 대길래 소리 질렀어요. 넌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진짜 땡볕에 개고생하고 집에 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일하는데 그런 거 생각이냐 해봤냐 하니 그러니까 가게 운영 잘하지 소리 지르기에 아 진짜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싹 무시하고 지내기로 맘 먹었습니다.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요. 며칠 뒤에 할머니가 반찬 좀 가져다 준다고 집에 가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하던 중이라 네 하고 어차피 애들 엄마 집에 있으니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니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들어가서 할머니 안 왔냐고 하니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반찬통 밖에 있냐 하니 아 잔다고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대요. 말이 됩니까?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니 몇 번이나 누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뭐 목욕탕에나 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하니 그럼 요새 며느리들은 싫어한다 하셨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뭔 소리냐고 그럼 애들은 어쩌고 자기한테 줄 위자료는 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모르겠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이혼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다. 너 여태 한 행동들은 이혼 사유 충분하고 어차피 다 내 돈으로 결혼한 거고 너 만나서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번 돈도 없고 모은 돈마저 털어갔으니 그 돈까지 받아내기 전에 그냥 그거 위자료로 생각하고 조용히 도장 찍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성 느꼈는지 미안하다고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한다기에 필요 없고 애들 키울 능력 안 되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라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하기에 그냥 소송하자 하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가서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니 강아지가 고생 많았는데 그것도 몰랐다며 안아주셨습니다. 이혼해도 괜찮냐고 하니 네가 힘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며느리라고 눈치 보셨을 거 생각하니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제라도 잘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뭐 줘야 할 위자료도 없다더군요. 3천만 원 가져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애들은 할머니가 통혼시키는데 너무 죄송스럽지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른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걱정도 덜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걱정이 많네요. 그 여자는 뭐 후회한다느니 애들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다느니 밤만 되면 술을 먹는 건지 감성에 젖어 연락 오는데 애들 엉망이나니 차단은 못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겹게 해주기만 했고 이해만 했네요. 장모님이었던 그분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집에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부자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딸이 주는 큰돈 넙죽넙죽 받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참 너무했어요. 이제 둘이 손 잡고 잘 살길 바랍니다. 뭐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여자입니다. 사람 착하고 순하고 번듯한 대기업 다니면서 연애 기간 동안 속 썩인 적 없던 사람이라 그것만 보고 결정했어요. 물론 시댁이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었고 그걸로 항상 저에게 미안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시골에 땅 조금 있고 건물도 몇 채 있으시거든요. 매달 연금 받으시는 거 있고 두 분 여행 다니시며 여유롭게 지내십니다. 남편이 예단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해놓은 게 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해줄 수 없으니 바라지도 않겠다고 하셨을 때 요즘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가볍게 생각했고 그러기로 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급여 통장과 지금까지 돈을 모은 통장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통장을 받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한창 준비하느라 바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찾아간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본인 불러주는 것도 이제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대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보내드렸으면 했고 저도 그러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용돈을 올려달라고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첫째 큰아주버님은 예전에 이혼하셔가지고 중학생 아들 1명, 초등학생 딸 1명, 자녀들이랑 살고 계시고 둘째 시누이는 2년 전쯤 부잣집으로 시집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 얘기를 이제 막 결혼하는 막내 아들에게 왜? 그것도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제 앞에서 저희만 불러다가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놓고 여쭈어봤어요. 지금 매달 남편이 용돈을 드리지 않느냐. 그게 부족하니 지금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냐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살을 치시며 꼭 집어 그런 건 아니라고.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저 본인 상황이 답답해서 얘기한 거였다며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이런 상황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와서 첫 시댁에 방문하는 날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줄 알았는데 큰아주버님과 조카들 그리고 시누이까지 계시더라고요. 시댁에 다 모여 계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사온 선물들 드리며 인사드렸습니다.
차마 조카들 선물을 생각하지 못했어서 용돈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 개수를 딱 보더니 큰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는 새 식구 드리면 뭐하냐고, 식구가 몇인 줄도 모른다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애들 취향이 더 까다로운 거라고 용돈 주려고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얼마 줄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조카들한테 5만 원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조카들은 용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른인 큰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두 분이서 궁시렁궁시렁, 대기업 다니는 부부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조카도 둘밖에 없는데 고작 용돈이 저게 뭐냐며 다 들리게 떠들어 대시더군요. 그냥 모르는 척했고 시어머니는 안 들리시는 건지 척을 하시는 건지 주방에서 반찬들을 가져 내오시며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녁 먹는 내내 막내 아들 공부시키느라 본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른다며 본인이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제 남편 탓도 있는 거라고 하시며 푸념을 시작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술을 한두 잔 드시기 시작하니까 조카들은 먼저 자기네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신우와 아주버님 둘이 쿵짝이 맞아서 시어머니께서 막내 아들밖에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서러웠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도돌림표 노래입니다. 끝나질 않아요. 술은 계속 들어가고 얘긴 끝나질 않더군요. 시간도 늦어가는데 신우의 남편분은 연락 한 통 없고 사실 저녁 먹다 보면 데리러 오겠지. 그때쯤 우리도 가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9시가 다 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출근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깟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떤다고 유난이라고 하시는 거 못 들은 척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가 쫙 빨린 채로 진짜 기분 나쁜 걸 남편한테 말할 힘조차도 없었고 남편 또한 너무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신 적은 없고 조카들까지 무조건 데리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행여 빈손으로 들어가면 대놓고 뭐라고 하시고 조카들 용돈까지 안 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과일 사가면 이걸로 퉁치려고 하냐고 투덜 각자 집에 각각 선물을 원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안 들리는 척하고 주방에서 나오시질 않아요. 점점 스트레스 받아가고 남편이랑 상의 끝에 시댁에 방문하는 걸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로 괴롭히더군요. 큰 아주버님은 술만 드시면 남편한테 초저녁이고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다음날 출근하던가 말던가 본인이 전화하고 싶을 때 하셔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고 대기업 들어갔는데 결혼했다고 발길을 싹 끊고 아주 재수가 없어졌다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저에게는 전화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예 가족도 연락을 다 무음 처리해버렸죠.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에 금이 갔고 당분간 일을 아예 못하시게 된 거죠.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었나 본데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누이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둘 다 큰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하냐고. 엄마가 아파트 들어놓았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용돈 한 번 보내질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진짜 창피하고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죠.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쏘아 붙이며 따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앞 시누이가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나 부끄러워서 살겠냐고. 창피해서 죽겠다고 짜증을 막 부렸죠. 며칠 뒤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 아닌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다. 시집가서 가정주부인데다 돈 없다. 큰 아버님은 이혼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벅차다.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버는 니들이 도와줘라 였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희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당해서 그게 정말 옳은 일이고 정답인 것만 같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들어누워 나오지도 않으시고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됐는데 참 진짜 뭐 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 계속 있어봐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얼굴 보고 있어봐야 속만 터지지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땅을 치며 울대요. 이런 꼴 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막내 아들 키웠냐고. 처가 잘 살면 뭐하냐고. 이럴 때 도움 하나 안 주는데 헛고생했다고. 기가 차더군요. 진짜 무슨 피해를 얼마나 받길래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냥 더는 힘들다.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매달 용돈 보내드리며 야근 핑계, 출장 핑계, 그렇게 탓하는 대기업 그 핑계거리 저도 이용해서 시댁에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3달? 진짜 2-3달 지났나 봐요. 갑자기 시누이가 남편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인가. 남편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누이 이혼했답니다. 이혼해서 시댁에 와서 지내고 있대요. 이제 사람이 둘이니 용돈도 2배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저도 부들부들 절대 못 보낸다고 연락 끊어버렸더니 남편 회사에는 가지도 못하고 제 회사 앞에 와서 저 만날 때까지 죽치고 기다리다가 난리 치는 겁니다. 돈 달라고. 누가 보면 제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인 것처럼 생떼를 쓰는데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시어머니 큰아주버님 다 달려오시고 남편은 저딴 여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경찰은 난감해하고 시누이는 경찰서에서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개차반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진짜 살다 경찰서에도 와보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효과는 좋았습니다. 회사 앞에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무섭긴 했나봐요. 대신 또다시 전화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큰아주버님과 함께 쌍으로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매일 술을 먹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다음날 출근을 하던가 말던가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이번엔 무음도 차단도 소용없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공중전화로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빌리시나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오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진짜 무너져가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술도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점점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고 이런 시궁창에 끌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울기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배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걸 바라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고 다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친정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바로 옆에서 비교가 크게 되니까 그로 인한 자괴감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은지, 정말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제발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전셋집이 있는 그 빌라를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구입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댁 주소까지 알고 구입하신 건 아니고 그 지역이 재개발될 수도 있다고 해서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께 그 빌라 서류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군요.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대충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버지와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술 한잔 하시고 엄마와 저는 서류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계약 만료가 딱 6개월 남았더라고요. 전세금을 확인하고 대충 플랜을 짰습니다. 일단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해야 해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빌라 물건 전남에서 처리해주는 부동산으로 연락드렸어요.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연장 불가능하다는 통보 부탁드린다고요. 부동산에서는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세입자 쪽에서 전화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금방 전화할 것 같다고 알고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받았습니다. 역시나 신우이가 집주인이면 다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흥분한 탓인지 제 목소리도 못 알아듣더군요.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냐. 요즘 뉴스도 안 보냐고. 이러는 거 불법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으로 빡빡 우기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신우이 혼자 한참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큰아주버님이 전화를 뺏어들고 우리가 안 뺀다고 하면 집주인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린 못 나간다고. 어디서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떨고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참 저희한테 하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욱해서 소리 지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정리도 안 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시끄럽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 말이 안 들리더군요. 당황을 한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수다쟁이 두 분이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신우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또 내시더군요. 차근차근 설명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 남았고 저희는 계약 연장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사 준비하시라고. 세입자 구할 거고 안 구해지시면 저희 부모님이 실거주할 거라고. 무조건 이사 나가셔야 할 거니까 억울하시면 그 좋아하시는 법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난무했지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던가 말던가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전화 안 와서 좋대요. 대신 저희 엄마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전셋집이 아무래도 귀하기도 하고 빨리 세입자 구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싸게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다 신우이 큰 아주버님 연락까지 저희 엄마한테 남편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한답니다.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아빠가 대신 전화 딱 받아서 거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자로 연락하더래요. 아,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남편은 오늘도 저희 아빠랑 낚시 갔어요. 이 모든 난리통을 저희 엄마랑 저에게 넘겨놓고 갔어요. 주말마다 저렇게 놀러 다닙니다. 그래도 혼자 술 먹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보기 좋아서 뭔가 항상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한결 편해 보여서 그것만으로도 차라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저의 시댁 쪼기는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너무 사람들이 염치가 없고 지긋지긋하게 굴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추가로 크게 한 방 먹이고 정신 차리게 되면 후기 남기도록 하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던데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시댁이 있거든요. 저는 신랑이랑 같은 동아리에서 산후배로 만나게 되었는데 신랑 어머님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와서 별나구나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어디 모임이나 저녁에 술이라도 먹고 있으며 꼭 전화가 왔고 겨울이 되면 마치 엄마가 현관에서 메어준 것 같은 목도리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머님이 해주셨다며 무슨 달인물을 먹는 게 귀한 집 아들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몇몇 부분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신랑은 많이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휴대폰이나 SNS와 같은 곳에 연애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고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대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신랑 동네가 번화가 쪽에 있다 보니 데이트를 할 때 신랑 동네를 지난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신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나란히 커플 운동화를 신고 걸었는데 부모님이 사귀는 걸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살갑게 잘 대해주셔서 괜찮은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묘하게 신랑의 귀가 시간이 빨라진다거나 집에서 전화가 자주 오거나 혹은 1박 2일 여행을 가는 주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결혼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들이 주도해 주시다 보니 큰 트러블 없이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독립을 했으니 이제 시댁과의 문제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늘 신랑에게 자주 통화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그 대상을 저로 바꾸게 되신 거죠. 저는 신랑이 외동이라서 부모님께 더욱 각별해서 자주 통화도 하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저로 바뀌게 되니 불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신랑이야 아들이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통화를 하거나 대부분 내내 거리다 끊으면 되는데 저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어린이랑 통화를 하는데 시큰둥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일을 한다고 전화를 못 받으면 어른이 전화하는데 안 받는다고 버릇없다 하시고 매번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딴에는 최대한으로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정말 사람을 피말리는 게 바로 통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말투부터가 하대하는 말투를 쓰시는데 요즘은 미나리가 제철이니 밥할 때 꼭 미나리 반찬 하나씩 해라. 지난번에 가보니 창이 너무 큰데 지금 있는 암막 커튼 말고 얇은 커튼으로 해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게 해라. 분리수거함은 베란다보다 현관에 둬야 한다 등등.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을 하세요. 지금 결혼을 하면서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 정도인데 가까운 곳이면 찾아오고 난리가 나셨겠죠?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이 바로 이세 계획인데 제가 살이 없고 마른 체형이다 보니 제 몸으로는 임신이 힘들 수 있으니 살부터 찌우라고 말씀하시고 아들, 딸 상관없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남아소노사성도 강하세요. 이렇게 매일을 시달리다 보니 당연히 신랑에게 도움도 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중간에서 잘 커버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그냥 받지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래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민한 체질이기도 하고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예상보다 퇴직을 빨리 하게 되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잠이 엄청 와서 소파나 침대 가릴 것 없이 스르르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전화 지옥에서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임신 전에는 임신과 관련되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니 뭐 부추가 남자한테 좋다 뭐 그런 거요.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는 임신과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말들을 하시는데 본인 출산 경험이라든지 출산은 자연분만이 좋다든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이 쓰러져 자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 그날 저녁 시댁 전화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는데 신랑이 본인 아이를 임신한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집에서 잠만 자는 주제에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냐?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고 속이 너무 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검진차 방문을 했는데 아가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질상 마르기도 했고 예민한 유형의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 아이가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잃게 되었고 그날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자식을 잃었는데 눈이 돌아가지 않고 배기겠어요? 여튼 그동안 전화 스트레스와 간섭이 많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신랑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신랑이
시댁에 제대로 저의 힘듦을 이야기만 해줬어도 혹은 안정기에 들 때까지만이라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줬다면 이렇게 쉽게 한 생명을 잃었을까 싶은 마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마음에 신랑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전화로 집착을 했는데 일을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는 통에 신랑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신랑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통화를 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무튼 제정신이 아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이 동창회를 간다고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동창의 목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 적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산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위로랍시고 전화가 왔는데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시댁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쌍욕을 하고는 연을 끊자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그동안 무슨 예쁜 며느리로 남겠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참고 버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처음엔 제가 시댁에 욕을 하고 연을 끊자고 말한 걸 유산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다독거렸나 봐요. 제가 지금 예민하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도 신랑은 제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신랑에게 전화를 하고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더니 하루는 전화를 하자마자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지 하며 있을 새도 없이 신랑이 저를 때렸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미치게 만드니 정말 신랑이 미쳤어요. 그만 좀 하라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했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 기록을 떼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전화와 집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랑의 폭행이 있었던 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폭행 이외에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오히려 전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최근 시댁과 신랑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이라는 큰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랑에게 의지하고자 한 부분은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랑의 폭행 관련 병원 진단 기록 등으로 인해 재산 분할을 7대3으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났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맞다고 생각한 결혼이었는데 이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 결과가 말이 안 된다며 날뛰고 있지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걸 어쩌겠어요? 한 번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옆에 재산이라도 얻어서 다행이고 이 돈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마음부터 다잡은 이후에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요. 지금은 저도 아기 잃은 슬픔에 이혼 소송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시댁의 괴롭힘을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소중한 걸 잃고 정신 차리기 전에 잘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